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내용도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화된 영양소가 이제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훑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소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소화라고 하는 거는 잘 먹고 응가를 잘 싸는 거,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소화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 했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형태로 쪼개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이런 소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소화 효소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펩신이라든지 아밀레이스라든지 라이페이스라든지 이런 소화 효소의 이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과정도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런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탄수화물은 녹말은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 아밀레이스가 아닌 다른 소화효소에 의해서 한 번 더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충분히 쪼개진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가능한 형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되지 않아요. 자,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작은 단백질로 쪼개지고요. 이때 펩신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애가 누구라고 했냐면 염산이 위에서 분비가 돼서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단백질은 소장에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한 번 더 분해가 돼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가 됩니다. 자, 얘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을 보면요. 자, 지방은 입에서 소화되지 않아요. 위에서도 소화되지 않아요. 자, 지방은 소장에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원샷 원킬 한 방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진다고 했죠. 그래서 한 방에 쪼개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얘를 도와준다고 했죠? 그렇죠. 쓸개즙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방이 소화될 수 있게 흐물흐물하게 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머릿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드디어 오늘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흡수 가능한 영양소의 플레임을 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의 종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자,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인데 이거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쪼개는 소화를 하고요. 그래서 흡수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게 바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였어요. 자, 얘는 탄수화물, 녹말이 분해된 거, 얘는 단백질이 분해된 거, 그 다음에 얘는 지방이 분해된 거, 그리고 남은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은 쪼개지 않아도 소화하지 않아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충분히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7개 영양소들이 이제 지금부터 흡수가 될 건데요. 자, 흡수되는 장소를 찾으려면 먼저 소화 기관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로 가서 위로 지난 다음에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였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최종적으로 소장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나 아니면 트립신이나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장에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바로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인데요. 자, 장소는 바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던 그
여기 소장이에요. 자,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소장을 지나버리게 되면 이제 대장이 되기 때문에 소장에서 빠르게 음식물이 지나갈 때 빠르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장이 약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소장의 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자, 지금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소장 안쪽을 보면 이렇게 좀 쭈글쭈글쭈글 주름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주름진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털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좀 확대해서 표시한 그림이 여기인데요. 자, 이렇게 돌기가 털처럼 이렇게 막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마치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 여러분 혓바닥을 내밀어서 이렇게 거울로 본인의 혓바닥을 자세히 보면 오돌토돌 돌기 같은 게 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돌기 같이 나와 있는 구조의 이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융털이라고 하는 구조고요. 자, 소장은 바로 이런 주름진 구조와 또 주름진 구조 위에 융털이 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느냐? 아까 소장에서 음식물이 지나서 대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소장을 지나는 사이에 빠르게 음식물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자, 왜 이렇게 생기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지는 그림으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선생님 소장에서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좀 확대해서 그릴 건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버전은 그냥 일자로 소장이 생긴 거, 요렇게. 안쪽이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융털이 오돌토돌 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이 통과를 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소장으로 이렇게 영양소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자, 지나가면서 그런 소장하고 만날 수 있는 면적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소장이랑 만날 수 있는 면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은 여기만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소장과 접촉할 수 있어요. 위에 일자로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빨간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 부분만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면서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쵸? 자, 근데 밑에 융털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곳에 음식물이 쏙쏙쏙쏙 들어가서 접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길이를 지나더라도 오돌토돌 나 있으면 음식물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지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 면적이 일자라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긴 면적, 같은 길이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영양소를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더 많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가 돼서 그 영양소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바로 소장이고요. 자, 소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름진 구조와 그 다음에 오돌토돌 나 있는 돌기, 융털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느냐면 바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좀 더 많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게 좀 재밌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가져와 봤어요. 바로 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 나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융털이고요. 자, 융털에서 보면 융털이고요. 자, 융털에서 보면 여기 있는 포도당은 융털로 들어갈게 그래서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무 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표현한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소화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분해가 되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흡수되는 장소가 어디다? 소장이다.
근데 이 소장은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름진 구조와 그 다음에 돌기가 나 있는 융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는 소장이고요. 이 소장은 바로 주름진 구조와 융털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소장은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바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쭉 연결지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